네, 오늘 시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지난번에 SK 실트론 회사 지분 인수 때 사용했던 SP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SKC 지분 인수에 들어갔던 그 한국투자증권과 SK그룹 회장 개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클이라는 PF 관련된 회사와 그때 SK 실트론 인수했을 때 SPC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결국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은 지금 관련 법이 지금 특수목적으로 해가지고 설립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설비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 자원 개발 등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져 있고, 근데 관련 법이 지금 다른 유동화 전문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금융 관련된 법에서 저촉을 하고 있는데, 유독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은 지금 법인세법에만 근거가 돼 있고 다른 특별법이 없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규율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분 관련된 부분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같은 데서 이용하기 좋은 그런 어떤 그 구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SPC는 알다시피 지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목적은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그런 법인이죠. 이 회사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회사로서 아주 특수하게 운영되고 있고, 법인의 특히 한국법에서 페이퍼 컴퍼니 운영하기에는 다양한 법들에서 이 부분이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입법 해석적인 부분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처음에 문제됐던 그 SK그룹과 한국투자증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분홍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SK 문제에 관련돼서 일어났던 전체적인 흐름도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들을 흐름도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건설회사, PFV, 그리고 그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그 금융회사의 입장을 좀 보자면은, 건설회사는 당연히 이 큰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의해서 자금이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고 공사라든지 이런 대금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수요자로부터 돈을 직접적으로 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일부는 수요자로부터 받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만 건설회사가 행동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금융투자회사,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대주기는 하는데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금융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가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요자,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 분양대금을 수요자가 다 대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양대금이 보통은 이제 선급으로 처음에 그 계약할 때 계약금 10% 정도 하고 나머지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에 대한 대출 이 부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에서 대출을 해줄 확률이 되게 높죠. 아무래도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불리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 건설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대부분 그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회사로서부터는 그런 보증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SK실트론 관련된 지분인수 대출을 보면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됐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그 한국 굴지에 한국투자증권이라는 IB 회사가 SPC에 16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 주면서 대출을 해줬는가 라고 본다면은 이 SPC 특수법인은 사실 한국투자증권의 100% 자회사 같은 성격의 회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설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SPC 회사와 SK 그룹 회장 개인 간의 TRS라는 파생금융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SPC라는 회사를 경유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다이렉트로 그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계약들을 했을 거라는 그런 유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대립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TRS 계약이라든지 이 SPC의 성격 이 부분이 요번에 SK실트론 관련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뭐 PFV 거냐 아니면 다른 PE 뭐 사모투자펀드 형태의 특수목적 회사일 것이냐 아니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한 회사가 맞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더 주의 깊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